경북 구미에서는 태영이 진행하고 있는 꽃동산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해당 사태가 영향을 미칠지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구미시에서 첫 민간공원 조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랑포레데시안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이 아파트는 구미시 도량동 꽃동산 공원 일대 3개 단지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40층, 21개 동, 2643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건설된다. 1단지 1350세대는 지난 10월 4일 분양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해 2, 3단지 분양 일정은 무기한 미뤄지게 됐다. 구미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어 최종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태영이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구미시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공사는 현재 터파기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단위 공사여서 지역에서 하도급을 받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어 최종 부도가 아니면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한 대덕구 효재구역 1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향후 추진 여부가 관심사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읍내동 1원 66,389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 공동주택 11개 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29일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내년에 보상 및 지정물 철거, 실시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효자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2003년 신규지구 조사계획 수립 이후 20년간 시행자인 LH의 사업성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난항을 겪다 어렵사리 본 궤도에 오르게 됐는데 LH의 공동시행사인 계룡건설 컨소시엄에 태영건설이 속해 있다. 2019년 4월 LH와 공동사업시행사 협약을 맺은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계룡건설과 대우건설, 태영건설로 구성돼 있고 사업 지분은 LH가 21%,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79%로 건설사별로는 계룡이 36%, 대우가 26%, 태영이 17%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계획 공고를 목전에 두고 악재가 터진 것으로 대덕구는 태영건설 관련 소식은 물론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의 줄도산 위기 조짐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당장 효자구역 사업 추진에 미칠 여파는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대덕구 도시건설국 관계자는 토지 보상과 수용, 지정물 철거, 설계까지 1년 이상 소요된다며 기업 회생 절차를 지켜보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H 대전 충남지역 본부 관계자도 태영건설은 대덕구 효자구역뿐 아니라 동구 천동 3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도 계룡, 대우, 금호건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며 효자구역의 경우 2025년은 돼야 본격 착수하는 사업이어서 아직은 대처할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이 부동산 PF 위기, 즉 돈 가뭄을 탈출하지 못해 결단 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갈수록 팽배하고 있다. 올해 건설사 부도가 줄여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고 건설업은행 대출 연체 1년 새 2배 급증하면서 줄 부도는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건설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으로 벌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데 더해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돈줄이 막히는 바람에 올해 건설사 19곳이 최종 부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고금리, 유동성 악화에 허덕이다. 끝내 도산의 비운을 맞았다.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금융결제원이 공시한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는 총 19곳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전체 부도 업체 수는 2021년 12곳, 2022년 14곳, 2023년 19곳에 달했다. 이 중 종합건설사는 8곳, 전문건설사는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사의 경우 부도업체 수는 지난 2021년 1곳, 2022년 5곳에 그쳤으나 올해는 8곳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전문건설사는 2021년 11곳, 2022년 9곳,
올해 11곳으로 최근 3년간 변동이 적었다. 올해 1에서 11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3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1.0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20.99% 증가한 1,729건으로 조사됐다. 새로 생겨난 건설사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지난해 1에서 11월 누적 4,953건에서 올해 1에서 11월 누적 1,068건으로 격감했다. 전문건설사 신규 등록은 지난해 1에서 11월 4,438건에서 올해 1에서 11월 4,185건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내년도 건설 경기 전망도 어두워 건설사들의 부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만 건설사 3곳이 부도 처리됐다. 지난 13일 광주 소재 중견건설사 해광건설이 당좌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고, 이보다 앞서서는 전북 소재 대도토건과 경남 소재 남명건설이 부도 처리된 바 있다. 한 신용평가사는 건설업 평저하 기조로 매출 기반이 축소되고 부진한 현금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재무조건 충격이 취약한 가운데 PF 우발 채무 규모가 과도하거나 지방사업장 비중이 높은 건설사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금리 역시 높은 수준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은행대출 연체가 1년 사이 2배로 급증하고 있는 점이다. PF 대출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체의 급속한 대출 부실화가 금융위기인 외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은 11월 말 현재 모두 23조 2,3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14%, 2021년 말에 비해서는 46% 늘어난 것이다. 연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현재 연체액은 1,051억 원으로 작년 말 524억 원에서 2배 늘어났고 2년 전에 비해서는 3.2배 급증했다. 연체율 역시 2021년 말 0.21%, 2022년 0.26%에서 11월 기준 0.45%까지 뛰었다. 은행권은 아직은 부동산 PF가 대폭 늘어나고 있으나 채권 확보를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PF의 경우 11월 말 기준 5대 은행 잔액은 18조 2,404억 원 정도다. 올해 들어 26% 대폭 늘어났으나 아직 연체율이 아직 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행권의 부동산 PF는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를 위주로 대부분 선순위 대출이 이뤄져 PF 관련 부실 위험이 당장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 경기 부진이 계속될 전망이고, 보면 은행권이 건설업체의 PF 대출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 및 부동산업 연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하면 연체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